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여행을 함께할 듬직한 동반자 문성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공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비생물적 환경 요인 무엇이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기억이 날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데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햇빛, 물, 공기, 온도, 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준비물들을 준비해놨어요. 먼저 여기 있는 페트병 보이죠? 페트병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걸 4개를 준비합니다. 4개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뭔가요? 콩나물이죠?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것은 하얀색 탈지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위가 있고요. 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둠 상자가 있는데요. 어둠 상자는 선생님처럼 빛이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커다란 박스 있죠? 표정용 박스 같은 것들로 덮어 씌워도 됩니다. 이 외에도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표와 그리고 관찰하면서 쓸 수 있는 관찰 일지도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기 있는 페트병을 가운데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입구 부분을 뒤집어서 세운 다음에 탈지면을 깔고 같은 크기의 그리고 같은 양의 콩나물을 심을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왜 페트병의 크기, 콩나물의 양을 같게 해주어야 하나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햇빛과 물이 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이 위의 다른 조건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조건 2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였죠? 페트병을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선생님과 같이 잘라볼게요. 자, 잘라줄 때 가장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칼, 가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이걸 뒤집어 세워줄 거예요. 이때 잘려진 아랫부분은 물바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탈지면을 깔고 콩나물을 심어준다 그랬죠? 네, 콩나물을 심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뿌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김밥을 말듯이요. 콩나물을 이렇게 탈지면으로 솔솔솔솔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다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페트병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몇 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4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요. 이 2개를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할 거예요. 이 2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주고요. 하나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아있죠? 얘네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을 겁니다. 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어둠 상자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관찰하기 직전 해야 될 것 있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랄까? 선생님은 모든 것이 동그라미인, 그러니까 햇빛도 쐬어주고 물도 주는 첫 번째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예상이 맞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죠? 어둠 상자를 씌우고요. 그리고 물을 주기로 했던 녀석들은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돼요. 자, 이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일주일 기다려볼까요? 하기에는 강의가 너무 짧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먼저 길러왔습니다. 결과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것은 햇빛을 쐬어준 거예요. 햇빛을 쐬어주고 물을 줬습니다. 자, 얘네들 어떻게 생겼어요? 떡잎이 우선 초록색이죠? 그리고 떡잎이 벌어져 있고 사이에는 본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햇빛을 쐬어줬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자, 군데군데 초록빛이 보이지만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햇빛을 쐬어주지 않고 물을 줬습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콩나물의 모습인데 길이가 조금 길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햇빛도 쐬어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냥 말라버렸네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콩나물은 햇빛과 물이 있을 때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죠. 식물이 자랄 때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 말고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햇빛입니다. 햇빛.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에 필요하대요. 광합성,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광합성은 빛, 그리고 물, 공기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생산자였잖아요. 그렇다면 햇빛은 식물에게만 꼭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필요한데요. 동물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낮에만 활동하는 애, 밤에만 활동하는 애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 정말 필요했죠? 물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못 본 거는 살았지만 물을 안 먹은 거는 말라 죽어버렸죠. 그래서 식물은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요. 동물은 스스로 물을 마십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죠. 다음도 살펴볼까요? 자, 온도입니다. 온도는요,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서는 생명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니면 북극이라든가 남극에서는 많은 생명체들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되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는 것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들도 살펴볼까요? 다음 요인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뭐예요? 생물이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없으면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흙은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양분 줍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 터전을 제공해 주죠. 자,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들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 잘 이해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표로 정리해봤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햇빛과 물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햇빛을 받게 해주고 어떤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하게 어둠 상자로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물을 줬고 어떤 것은 물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었습니다. 먼저 햇빛을 비춰준 것 어땠어요? 네, 색깔이 초록색이었죠. 그 이유는 뭐였죠? 바로 광합성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햇빛은 식물에게만 영향을 줬던가? 아니죠. 동물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어땠어요? 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바로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햇빛과 물 이외에도 다른 온도나 공기, 흙 등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같이 살펴봤었던 거, 이거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개념 단단하게 굳혀보자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57쪽에 있는 1번 문제예요.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는 햇빛을 주었고요. 물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햇빛을 받게 했고요. 역시 물은 주지 않았네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이 실험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 조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건 다 같게 해주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만 다르게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다르게 해준 조건 뭡니까? 햇빛은 똑같죠? 물은 다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물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떤 조건이 같은지 또 어떤 조건이 다른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57쪽에 있는 3번 문제고요.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어둠 상자로 덮고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 상자로 덮었다. 이건 뭐예요? 햇빛이 X란 얘기죠? 햇빛이 X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물이 X죠? 자, 둘 다 X.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자,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줄기가 굵어졌대요. 말도 안 되죠? 말라 죽었는데요. 두 번째요. 초록색 본잎이 나왔다. 본잎이 나왔다는 거는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햇빛을 받으면 초록색인데 햇빛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쵸?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떡잎이 진한 초록색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햇빛을 못 받았는데 진한 초록색이 나올 리가 없죠. 네 번째 볼게요. 떡잎 아래 몸통이 시들었다. 시들었다는 건 뭐예요? 잘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잘 못 살았다는 얘기죠. 네, 말라 죽어간다 이 얘기예요. 5번 볼게요. 떡잎 아래 몸통이 위로 길게 자랐다. 이것도 역시 자란 거죠. 그래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얘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뭘까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57쪽에 있는 4번 문제고요. 문제 볼게요. 다음은 콩나물의 자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쓰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볼까요? 자, 기억이에요. 콩나물을 넣은 2개의 페트병 중 하나는 무엇이 잘 드는 곳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어둠 상자로 덮어놓는다. 다르게 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햇빛이란 조건이죠. 어떤 것은 햇빛을 받게 하고 어떤 것은 햇빛을 받지 않게 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준다. 그렇죠?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콩나물에 모두 물을 줍니다. 자, 물을 줬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건 모두 같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조건이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관찰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햇빛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겠죠.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햇빛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58쪽에 있는 8번이고요. 다음 보기 중에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보기예요. 식물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든다. 맞는 얘기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기는 동물의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햇빛이었습니다. 그렇죠? 디귿 볼게요. 온도가 낮은 가을이 되면 식물의 잎이 단풍에 들고 낙엽이 집니다. 자, 이것도 맞죠? 온도가 식물의 잎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니을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선인장이 자라는 것으로 보아 물은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있어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양분을 합성하거든요.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뭡니까? 그러면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 있는 2번 선택지가 있네요. 자, 2번 선택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두 번째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벌써 2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적응을 참 잘하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다른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먹이에 따른 새의 부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독수리가 나와 있고요. 콩새가 있고 외가리가 있네요. 다들 부리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 부리 모양이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길래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독수리의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었는데요. 왜 갈고리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먹이는 고기거든요. 고기를 떠먹기에 알맞게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발달한 것이랍니다. 콩새는요, 아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특징이었죠. 콩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짧고 두꺼운, 그러니까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갖게 된 것이죠. 물 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는 저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길다란 부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긴 부리 덕분에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먹이 먹는 모습들이 리얼하죠?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이제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먹이에 따라서 새는 부리 모양이나 먹이를 먹는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자, 독수리 어땠습니까? 고기를 열심히 뜯어먹었죠? 뜯어먹기에 적합한 어떤 모양? 갈고리처럼 생긴 부리 모양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요, 콩새 어땠습니까? 네,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긴 젓가락보다 짧은 젓가락으로 콩 같은 걸 짓는 게 더 쉽죠? 마찬가지로 짧고 뾰족하게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가리 볼까요? 아까
뇌가리는 새우수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를 긴 젓가락 같은 부리로 콕콕 집어 먹었죠. 그래서 머리를 넣지 않기 위해서 긴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환경에 적합하게 부리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동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물인데요. 역시나 언제 활동하는 비둘기와 또 언제 활동하는 부엉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비둘기는 여러분 많이 봤죠? 공원에서 많이 보이는 새입니다. 그리고 부엉이는 사실 보기 어려운 새죠. 자,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부엉이는 여기 있는 크고 밝은 눈이 보이네요. 자, 이 차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가 밝은 것을 보니 낮이군요. 낮에 어미를 기다리는 작은 새들이 보입니다. 어미가 누굴까? 비둘기의 한 종류인 맷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하게 좋은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 눈이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깜깜한 밤하늘 후두둑. 부엉이네요. 부엉이는 밤에 활동을 하는데요. 자, 얼굴에서 특징이 보이죠? 커다란 눈이 보입니다. 밤에 먹이를 찾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그리고 빛에 아주 민감한 눈을 갖게 되어야 되겠죠?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와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의 차이 잘 봤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언제 활동해요?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와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였습니다. 자, 이 차이는요. 어두운 밤에 주로 활동하는 부엉이는요. 밝은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 아니면 다른 새들보다 눈이 어때요? 크고 시각이 빛에 민감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사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동물들도 환경에 아주 잘 맞게 적응을 했죠? 다음 생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입니다. 자, 어떤 곳에서 자라는 바나나와 어떤 곳에서 자라는 선인장이네요. 이 둘의 차이 한번 볼까요? 바나나는 우선 넓은 잎을 가지고 있네요. 반면에 선인장은 어때요? 뾰족뾰족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선인장의 가시가 보입니다. 선인장 가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시 안에서는 작은 물방울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군요. 자, 이제 바나나의 넓은 잎이네요. 물방울들이 쑥쑥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잎은 물을 쉽게 잃는군요. 식물 속에 있는 물이요.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 아주 귀엽게 잘 나왔죠? 선생님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나나는 어떤 곳에 삽니까? 물이 많은 곳, 바로 열대 지역에서 살고요. 그다음에 선인장은 어때요? 물이 귀한 곳, 건조한 지역,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요, 바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에서 자라는 바나나는요, 잎이 넓어요. 그래서 쉽게 얻은 물을 또 쉽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은요, 잎이 가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줄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요, 잎의 기공, 그러니까 공기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물을 귀하게 얻은 곳, 그러니까 힘들게 얻은 곳에서는 물을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가시가 아주 생활에 적합한 것이죠. 자, 다음 생물도 살펴볼까요? 다음 생물입니다. 다음 생물은요,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와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여우 있죠? 자, 얘 둘 보면 우선 사막여우는 귀가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북극여우는 아주 두꺼운 털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네요. 자, 이 둘의 특징 같이 살펴볼게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요, 귀가 커요. 그쵸? 그래서 몸속에 있는 열을 많이 방출하고,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몸에 지방층이 많대요. 그래서 두꺼운 털옷을 입은 것처럼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귀가 작아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특징 잘 와닿지 않죠?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사막여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 지역에서 삽니다. 사막은 구름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막여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얇고 큰 귀에 혈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막여우의 귀는 전체 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귀가 몸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잘 내보내기 때문에 뜨거운 사막의 낮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막여우가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몸에 털이 빽빽하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털이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추운 밤에는 몸의 열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사막여우의 발바닥에 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털이 뜨겁게 데워진 모래 위를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북극여우를 만나볼까요? 북극여우는 북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극여우가 사는 곳은 눈이 많이 오고 매우 춥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귀가 작고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몸에 있는 열을 보호해 추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둘째, 털이 두껍고 매우 빽빽하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털이 몸 안의 온도를 지켜주고 차가운 온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 털의 성장이 200%가량 더 증가하여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이 추워지면 발바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 발이 어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나 얼음 위에서도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막여우 그리고 북극여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동물의 외에 다른 동물들은 적응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자기가 속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서식지 이동이에요. 서식지 이동은 뭐냐면 살고 있는 곳을 옮깁니다. 어떻게 옮길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이 있죠? 제비, 백로, 기러기, 청둥오리 등의 철새예요. 철새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먹이를 찾아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서 이동을 하죠. 그다음 겨울잠이죠? 겨울잠은 왜 잘까요? 졸려서? 아닙니다. 겨울에는 먹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자지요. 개구리, 뱀, 곰, 줄다람쥐, 박쥐 등이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이고요. 그다음 무리지어 행동합니다. 왜 무리지어 행동할까요? 친구가 좋아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고 또 함께 사냥을 해서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서 하지요. 그래서 정어리나 카창오리, 돌고래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모양의 변화, 이거는 천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 여치, 카멜레온, 개구리, 자벌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데요.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미의 가시라든지 벌의 독침이라든지 호랑나비 애벌레, 박각신나방의 애벌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동물의 적응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응이라고 하죠. 적응의 예로 선생님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자, 독수리는요,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기 때문에. 콩새는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왜요? 나무의 씨나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가리는 길다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무엇을 먹기 위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의 예로서 선생님 여러 가지 들어줬는데요. 언제 활동하는 비둘기?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 차이는 뭐였습니까? 눈의 크기. 그리고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였죠.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자라나는 바나나였죠? 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바나나와 사막에서 자라나는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열대 지역에서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막같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사는 사막여우?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와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가 있었습니다. 네, 귀의 크기, 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죠.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58쪽에 있는 9번 문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먹이를 잡아먹는 새의 부리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어떤 먹이를 먹습니까? 물속에 새우를 먹는데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자, 물속에 있는 것을 먹으려면 고상하게 먹으려면 머리를 물에 안 담궈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갈고리 모양이네요. 이거 뭐 할 때 좋을까요? 고기를 뜯어먹는 데 좋습니다. 이건 무슨 부리하고 똑같아요? 독수리나 매의 부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나 볼게요. 이건 콩새의 부리 같이 생겼죠? 짧은 젓가락 같이 생겼습니다. 다 볼까요? 긴 젓가락 같죠? 그러니까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이런 먹이들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다.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58쪽에 있는 12번 문제예요.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까닭을 무엇과 관련지어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잘 받으려면 어떤 잎이 좋을까요? 좁은 잎? 아니죠. 넓은 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아니구나. 두 번째 볼게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죠.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 곳에서 물을 팡팡팡팡 밖으로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겠네요. 정답 뭐예요?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낮은 온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온도가 있는 곳이죠? 예, 아니고요. 4번. 동물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얼핏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뭐예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관련 지은 게 아니라 생물과 관련 지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바람이 강한 곳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 뭡니까?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59쪽에 있는 문제고요. 여우 2마리가 나와 있네요. 다음 환경이 다른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막여우, 나는 북극여우죠. 문제 볼게요. 자, 위에 두 여우 중에서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이거 쉽죠? 어떤 여우예요? 네, 가죠. 가 여우가 사막 여우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사막 여우의 특징, 큰 귀, 그래서 체온을 빨리 식힐 수 있다. 그리고 북극 여우는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어서 차가운 공기로부터 체온을 지킬 수 있다. 이 사실까지 정리해 놓으면 다음 문제들도 쭉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오늘 열심히 배운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햇빛과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생물들은요,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예를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미션 확인할 시간이죠?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꾸루꾸루라는 생물이 번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천적이 없는 이 생물이 번식하게 된다면 이 생물이 먹는 먹이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자, 오늘의 미션이 나왔네요. 낙타, 아주 속눈썹이 길고 예쁘죠? 자, 속눈썹이 길고 예쁜 낙타의 비밀 알고 있는 친구는요, 우리 수강문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수업이 끝난다고 바로 책을 확 덮어버리지 말고요. 스스로 복습하면서 중요한 개념은 꼭꼭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세요. 복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게요.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검색창에 EBS 초등만 검색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꼭 들러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보기예요. 식물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든다. 맞는 얘기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기는 동물의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햇빛이었습니다. 그렇죠? 디귿 볼게요. 온도가 낮은 가을이 되면 식물의 잎이 단풍에 들고 낙엽이 집니다. 자, 이것도 맞죠? 온도가 식물의 잎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니을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선인장이 자라는 것으로 보아 물은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있어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양분을 합성하거든요.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뭡니까? 그러면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 있는 2번 선택지가 있네요. 자, 2번 선택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두 번째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벌써 2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정말 적응을 참 잘하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다른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먹이에 따른 새의 부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독수리가 나와 있고요. 콩새가 있고 외가리가 있네요. 다들 부리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 부리 모양이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길래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독수리의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었는데요. 왜 갈고리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먹이는 고기거든요. 고기를 떠먹기에 알맞게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발달한 것이랍니다. 콩새는요, 아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특징이었죠. 콩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짧고 두꺼운, 그러니까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갖게 된 것이죠. 물 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는 저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길다란 부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긴 부리 덕분에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먹이 먹는 모습들이 리얼하죠.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보기예요. 식물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든다. 맞는 얘기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기는 동물의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햇빛이었습니다. 그렇죠? 디귿 볼게요. 온도가 낮은 가을이 되면 식물의 잎이 단풍에 들고 낙엽이 집니다. 자, 이것도 맞죠? 온도가 식물의 잎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니을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선인장이 자라는 것으로 보아 물은 식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있어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양분을 합성하거든요.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뭡니까? 그러면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 있는 2번 선택지가 있네요. 자, 2번 선택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두 번째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벌써 2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정말 적응을 참 잘하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다른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먹이에 따른 새의 부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독수리가 나와 있고요. 콩새가 있고 외가리가 있네요. 다들 부리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 부리 모양이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길래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독수리의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었는데요. 왜 갈고리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먹이는 고기거든요. 고기를 떠먹기에 알맞게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발달한 것이랍니다. 콩새는요, 아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특징이었죠. 콩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짧고 두꺼운, 그러니까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갖게 된 것이죠. 물 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는 저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길다란 부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긴 부리 덕분에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먹이 먹는 모습들이 리얼하죠? 근데 생각에 좋은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 눈이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깜깜한 밤하늘 후두둑. 네, 부엉이네요. 부엉이는 밤에 활동을 하는데요. 자, 얼굴에서 특징이 보이죠? 커다란 눈이 보입니다. 밤에 먹이를 찾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그리고 빛에 아주 민감한 눈을 갖게 되어야 되겠죠?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와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의 차이 잘 봤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언제 활동해요? 네,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와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였습니다. 자, 이 차이는요. 어두운 밤에 주로 활동하는 부엉이는요. 밝은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 아니면 다른 새들보다 눈이 어때요? 크고 시각이 빛에 민감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밤에 사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동물들도 환경에 아주 잘 맞게 적응을 했죠? 다음 생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입니다. 자, 어떤 곳에서 자라는 바나나와 어떤 곳에서 자라는 선인장이네요. 이 둘의 차이 한번 볼까요? 바나나는 우선 넓은 잎을 가지고 있네요. 반면에 선인장은 어때요? 뾰족뾰족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선인장의 가시가 보입니다. 선인장 가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가시 안에서는 작은 물방울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군요. 자, 이제 바나나의 넓은 잎이네요. 물방울들이 쑥쑥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잎은 물을 쉽게 잃는군요. 식물 속에 있는 물이요.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 아주 귀엽게 잘 나왔죠? 선생님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나나는 어떤 곳에 삽니까? 물이 많은 곳? 바로 열대 지역에서 살고요. 그다음에 선인장은 어때요? 물이 귀한 곳? 네, 건조한 지역,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요. 바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에서 자라는 바나나는요. 잎이 넓어요. 그래서 쉽게 얻은 물을 또 쉽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은요. 잎이 가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줄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요. 잎의 기공, 그러니까 공기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물을 귀하게 얻은 곳, 그러니까 힘들게 얻은 곳에서는 물을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가시가 아주 생활에 적합한 것이죠. 자, 다음 생물도 살펴볼까요? 다음 생물입니다. 다음 생물은요.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와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여우 있죠. 자, 얘 둘 보면 우선 사막여우는 귀가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북극여우는 아주 두꺼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있어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양분을 합성하거든요. 얘도 아닙니다. 정답 뭡니까? 그러면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 있는 2번 선택지가 있네요. 자, 2번 선택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개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두 번째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학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벌써 2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정말 적응을 참 잘하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다른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먹이에 따른 새의 부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독수리가 나와 있고요. 콩새가 있고 외가리가 있네요. 다들 부리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 부리 모양이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길래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독수리의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었는데요. 왜 갈고리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먹이는 고기거든요. 고기를 떠먹기에 알맞게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발달한 것이랍니다. 콩새는요, 아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특징이었죠. 콩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짧고 두꺼운, 그러니까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갖게 된 것이죠. 물 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는 저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길다란 부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긴 부리 덕분에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먹이 먹는 모습들이 리얼하죠? 네,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이제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먹이에 따라서 새는 부리 모양이나 먹이를 먹는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자, 독수리 어땠습니까? 고기를 열심히 뜯어먹었죠? 뜯어먹기에 적합한 어떤 모양? 갈고리처럼 생긴 부리 모양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요, 콩새 어땠습니까? 네,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긴 젓가락보다 짧은 젓가락으로 콩 같은 걸 짓는 게 더 쉽죠? 마찬가지로 짧고 뾰족하게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가리 볼까요? 아까 외가리는 새우 수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를 긴 젓가락 같은 부리로 콕콕 집어 먹었죠. 그래서 머리를 넣지 않기 위해서 긴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적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적응이에요. 적응이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먹이에 따른 새 부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독수리가 나와 있고요. 콩새가 있고 외가리가 있네요. 다들 부리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 부리 모양이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먹이를 먹길래 이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독수리의 부리는 갈고리 모양이었는데요. 왜 갈고리 모양이었을까요? 바로 독수리의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먹이는 고기거든요. 고기를 떠먹기에 알맞게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발달한 것이랍니다. 콩새는요, 아까 짧고 두꺼운 부리가 특징이었죠. 콩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짧고 두꺼운, 그러니까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갖게 된 것이죠. 물 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사냥하는 저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길다란 부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긴 부리 덕분에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먹이 먹는 모습들이 리얼하죠? 네,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이제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먹이에 따라서 새는 부리 모양이나 먹이를 먹는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자, 독수리 어땠습니까? 고기를 열심히 뜯어먹었죠? 뜯어먹기에 적합한 어떤 모양? 갈고리처럼 생긴 부리 모양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요, 콩새 어땠습니까? 네,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긴 젓가락보다 짧은 젓가락으로 콩 같은 걸 짓는 게 더 쉽죠? 마찬가지로 짧고 뾰족하게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가리 볼까요? 아까 외가리는 새우 수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를 긴 젓가락 같은 부리로 콕콕 집어 먹었죠. 그래서 머리를 넣지 않기 위해서 긴 부리가 발달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환경에 적합하게 부리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동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물인데요. 역시나 언제 활동하는 비둘기와 또 언제 활동하는 부엉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비둘기는 여러분 많이 봤죠? 공원에서 많이 보이는 새입니다. 그리고 부엉이는 사실 보기 어려운 새죠? 자,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네, 부엉이는 여기 있는 크고 밝은 눈이 보이네요. 자, 이 차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가 밝은 것을 보니 낮이군요. 낮에 어미를 기다리는 작은 새들이 보입니다. 어미가 누굴까? 네, 비둘기의 한 종류. 북극여우가 사는 곳은 눈이 많이 오고 매우 춥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귀가 작고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몸에 있는 열을 보호해 추운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둘째, 털이 두껍고 매우 빽빽하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털이 몸 안의 온도를 지켜주고 차가운 온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기온이 내려가면 털의 성장이 200%가량 더 증가하여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이 추워지면 발바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 발이 어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나 얼음 위에서도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막여우 그리고 북극여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동물의 외에 다른 동물들은 적응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자기가 속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서식지 이동이에요. 서식지 이동은 뭐냐면 살고 있는 곳을 옮깁니다.
어떻게 옮길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이 있죠? 제비, 백로, 기러기, 청둥오리 등의 철새예요. 철새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먹이를 찾아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서 이동을 하죠. 그 다음 겨울잠이죠? 겨울잠은 왜 잘까요? 졸려서? 아닙니다. 겨울에는 먹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자지요. 개구리, 뱀, 곰, 줄다람쥐, 박쥐 등이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이고요. 그 다음 무리지어 행동합니다. 왜 무리지어 행동할까요? 친구가 좋아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고 또 함께 사냥을 해서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서 하지요. 그래서 정어리나 카창오리, 돌고래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모양의 변화, 이거는 천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 여치, 카멜레온, 개구리, 자벌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데요.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미의 가시라든지 벌의 독침이라든지 호랑나비 애벌레, 박각신나방의 애벌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동물의 적응 열심히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응이라고 하죠. 적응의 예로 선생님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자, 독수리는요,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기 때문에. 콩새는 짧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왜요? 나무의 씨나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가리는 길다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무엇을 먹기 위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의 예로서 선생님 여러 가지 들어줬는데요. 언제 활동하는 비둘기?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 차이는 뭐였습니까? 눈의 크기. 그리고 나무의 씨나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가리는 길다란 젓가락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무엇을 먹기 위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의 예로서 선생님 여러 가지 들어줬는데요. 언제 활동하는 비둘기?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 차이는 뭐였습니까? 눈의 크기. 그리고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였죠.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자라나는 바나나였죠? 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바나나와 사막에서 자라나는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열대 지역에서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막같이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사는 사막여우?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와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가 있었습니다. 네, 귀의 크기, 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죠.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58쪽에 있는 9번 문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먹이를 잡아먹는 새의 부리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어떤 먹이를 먹습니까? 물속에 새우를 먹는데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자, 물속에 있는 것을 먹으려면 고상하게 먹으려면 머리를 물에 안 담궈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갈고리 모양이네요. 이거 뭐 할 때 좋을까요? 고기를 뜯어 먹는 데 좋습니다. 이건 무슨 부리하고 똑같아요? 독수리나 매의 부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나 볼게요. 이건 콩새의 부리 같이 생겼죠? 짧은 젓가락 같이 생겼습니다. 다 볼까요? 긴 젓가락 같죠? 그러니까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이런 먹이들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다.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58쪽에 있는 12번 문제예요.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까닭을 무엇과 관련지어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잘 받으려면 어떤 잎이 좋을까요? 좁은 잎? 아니죠. 넓은 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아니구나. 두 번째 볼게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죠.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 곳에서 물을 팡팡팡팡 밖으로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겠네요. 정답 뭐예요?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낮은 온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온도가 있는 곳이죠? 예, 아니고요. 4번. 동물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핏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뭐예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관련 지은 게 아니라 생물과 관련 지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바람이 강한 곳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 뭡니까?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예요. 59쪽에 있는 문제고요. 여우 2마리가 나와 있네요. 다음은 환경이 다른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막여우, 나는 북극여우죠. 문제 볼게요. 자, 위에 두 여우 중에서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이거